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 법성포 고추장굴비를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오, 이거는 보니까 뼈를 다 발랐네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오, 뼈가 없네. 내 굴비를 네. 아주 즐겨 먹진 않는데 왜냐하면 그 뼈가 많아가지고 이 뼈를 다 발라냈습니다. 거기다 고추장에 비볐어요. 와, 그래서 저기 임모 행복하네. 검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요네즈 굴비도 곧 출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추장 맛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마요네즈 굴비도 한번 만들어 볼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성포 하시죠, 법성포. 법성포 어디 있습니까? 영광. 있죠, 영광. 영광 굴비의 그 본고장이 바로 법성포입니다. 법성포에서 직송하는 100% 국내산 참조기로 만든 고추장 굴비. 아이고, 냄새 죽여준다. 통로 숙성시킨 굴비에 화학조미료 없이 건강한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굴비살과 고추장 양념이 만나서 진정한 밥도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잘 말린 굴비를 먹기 좋은 크기의 그 포로 찢어내가지고 태양초 고추장에 숙성시킨 굴비. 네, 제품마다 수산물 이격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송되기 때문에 맛있네. 와.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자, 수산물 이격제라는 게 있어요. 법성포산 진품 굴비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조기의 수매 과정에서부터 유통 전 과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네. 또한 법성포에서 직송하는 업체 이름이 부부굴비예요. 부부굴비. 네. 수산물 이격제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하는 품질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원산지 등의 안전 문제 믿고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못 믿습니까? 사실 세월호 믿어야죠. 참사 때는 예. 절대로 못 믿을 해양수산부였지만 이건 네네. 믿으셔도 됩니다. 네네. 네. 가격 정보 도자기 500g? 도자기에 선물용. 넣어가지고 네. 도자기에 넣어서 그거는 그렇죠. 54,000원. 두 개 세트 이것도 105,000원. 낮게 포장 100g 곱하기 3개. 이건 또 34,200원. 네. 낮게 포장 100g 곱하기 5개 54,200원. 이게 늘 파는 가격이 아닙니다. 특별 이벤트 가격이에요. 설날 기획전이죠? 그렇습니다. 1월 31일까지만 진행하는 설날 기획전입니다. 네네. 재고 소진 때는 할인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게 진짜 싸게 판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왜냐면 조기 종료를 왜 하느냐? 이게 참조기로 만들어서 아. 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굴비 종료될 수도 있겠네요. 아유,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만 웃어주시네. 예. 난 받아줬잖아요. 받아줬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예. 당신도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저도 한번 무슨 먹어보겠습니다. 말인지 못 알아듣어. 오늘 진짜 무슨 뭐 밥도둑 특집이네. 이게 뭐 그냥 거의 그 쥐포 같이.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징이 제가 이 고추장 굴비는 많이 먹어요. 먹죠. 그런데 이 고추장 굴비의 특징은 이 굴비를 먹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고기들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태양초 고추장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돌아요. 그래서 느끼함을 없애줘요. 이건 분명히 태양초 고추장으로 만든 게 확실해요. 그럼요. 아유, 그런 걸 뻑을 칩니까? 네, 왜냐면 저는 이거를 먹을 때 집에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안 먹고 있어. 왜냐면 마지막에 비린맛이 싫어. 그런데 이거 마지막에 비린맛이 안 나요. 안 이유는 나요. 마지막에 매운맛이 살짝 돌아요. 이거 연구를 많이 한 분이세요, 이분은. 모르셨죠? 진짜 많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거 사실 맨밥에다가도 먹는 걸 맛있지만 전 누룽지에다 드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정말 이게 예술입니다. 굉장히 사실 고급 음식이에요. 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참조기로 만든 못 먹죠. 법성포 고추장굴비 예. 못 먹습니다. 아니 이런 도둑들을 진짜 먹고 남은 거 좀 싸가면 안 되나요? 뭐 사 한 통. 예. 아니 정말 근데 이거 오늘 당장 가서 더 먹고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요 지금. 야, 그럼 이것도 같이 싸가세요. 야. 저 이렇게 밥을 순식간에 다 먹은 적 진짜 그리고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입맛 없어 하실 때 그때 흰밥을 그렇죠. 해서 물에 말아요. 네. 그래갖고 요 고추장 굴비랑 드시면 입맛이 맞아요.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지금 먹고 났더니 매운맛이 도는 거 막판에. 이거 아주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반드시 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신청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방식이 아주 수동적으로 해요. 매니저님께 연락을 해요. 예. 그래서 저 요거 살래요. 그러면 그래요? 매니저님께서 네. 저에게 어디로 어디까지 돈을 얼마 붙여라 그럼 붙여요. 아 정말 옛날 방식이네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 이것만. 우리가 진짜 김용민닷컴이 온라인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콜센터를 한번 운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콜센터를 좋아해요. 홈쇼핑 같이. 그러면 실시간 판매를 해야지. 기존에 나가는 동안에는. 그렇죠. 그러면 전화 우리- 주문 주세요. 우리 완판됐습니다. 우리 끝판왕 한번 해요. 세상에 저처럼 이렇게 고추장 굴비의 품질이 뭐에서 차이가 나는지 얘기하는 이 딜러를 못 보셨을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이거 맛있는 거. 멈춰지지가 않네요, 둘 다. 예. 그래요, 형님? 저 밥 먹고 왔는데 멈출 안 수가 먹으려고 되게 저항했어요 이분은.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먹는 거예요. 아, 저도 오늘 밥 먹고 왔는데. 동네 이제 저 기독교 청년 앞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회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아이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음. 밥도 먹고 식당 가서 그리고 왔는데 오면서 아 배부르다 오늘 먹는 거 광고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다 먹어. 다 먹었어요. 네. 이 맛이니까. 아 진짜 도둑이네요, 도둑. 밥도둑입니다. 아유 어르신들 참 좋아하시고 이게 선물로 드리면은 참 입가에 미소가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럼. 선물들이잖아요. 사실 이 두 개는 거의 뭐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음식이니까. 네. 예. 참 좋은 선물을 저는 이거를 소개해드리네요.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 엄마가 이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지금 나름 입이 까다로우세요. 옛날 어렸을 때 잘 살았어, 우리 엄마가. 그래갖고 이 사오면 이렇게 쓱 먹어보고는 안 드세요. 엄청 불쾌하죠, 저는. 그치.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 진짜. 자, 근데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전남 영광이에요. 오, 진짜? 그러면 뭐 법성포는 아닌데 영광 읍내인데 당신 말로는 어릴 때 우리 외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님께서 정미소를 운영하셔가지고 동네 유지였대요. 그렇죠. 근데 나는 뭐 외할아버지가 동네 유지라는 거를 한 번도 수혜를 못 봤는데 그래서 당신들 말로는 매끼 굴비를 먹었다는 믿을 수 없는 매끼를 얘기를. 아이고. 야. 야.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저희 주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네. 아니, 굴비가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말려야 되고. 그렇죠. 저희 집안은 평에도 연평에 그 연백평에 있는데 집이 있어서 뭐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잘 사셨다고. 그래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얘기는 굴비를 말리는 광이 따로 있는데 그것만 관리하는 하인이 한 명 따로 있었고 참마다 굴비 한 마리씩 줘서 그 사람들 일을 시켰다고. 예. 근데 사실 피난 내려온 사람 중에 다 재벌이지 않습니까? 피난 내려오면 일단. 그렇죠. 일단 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이 안 일단. 되니까. 하여튼 서울에서도 그래 굴비를 엄청 먹었는데 이거 엄청 맛있네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굴비를 엄청 먹었어? 예. 와, 너무 잘 먹었다. 진짜. 아유. 우리는 황색이 먹었는데. 이게 보니까 황색이. 아니, 저희는 하여튼 그 굴비를 고기 새끼, 워낙 집안 홍삼. 식구들이 좋아하셔서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저는. 자, 여러분. 밥도둑 완전히 명란시대 법성포 고추장 굴비 많은 사랑 부탁해요. 아니 그 의장님, 지금 진중권 씨가 또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엔 아직 뭐 탈당계를 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됩니까? 뭐 아까 저도 기사를 봤는데 당내에서는 못 들었거든요. 네. 탈당계를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인터뷰를 했던데 네. 누구한테 그걸 처리했다고 얘기를 해놨는지 본인 소속 당부에 얘기를 한 건지 본인 소속 당부는 서울시당일 텐데 아마 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지난번에는 근처까지 그건 참. 팩트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신 대표가 만류를 해서 탈당계를 냈다가 탈당 의사를 처리한 건 맞는데 네. 이번에 또다시 뭐 탈당을 하겠다고 본인의 그게 진위가 분명하다면 네. 뭐 더 이상 그거 말릴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녹색당 최대 위기예요 지금. 녹색당이 최대 위기야. 할 때는 녹색당 찍겠다고 간다고? 했거든요. 아니 간다고 안 하고 찍자고 얘기를 아니 해서. 근데 무슨 당적 갖고 이렇게 계속 언플을 합니까? 조용히 그냥 탈당하려면 하지. 실어준 언론도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예. 지금 언론이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 그게 누군지 이렇게 된 보십시오. 거더라고.
누가 뭐 어쩌고 정의당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직도 당원이냐 했더니 거기에 댓글을 단 거였어요. 네. 페이스북에. 그걸 네. 언론이 기사로 쓴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이 지금 왜 그러겠어요? 아니 진 교수가 뭐 한때 이제 조용히 사시다가 네. 갑자기 지금 학교에 사표 낸 이후로 먹고 살아야 돼서? 이 여기 질주를 하세요, 질주죠. 이 어쨌든 화제의 중심으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진중권 교수의 스타일을 뭐 그동안에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원래 그 스타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예. 진중권 교수가 이런 류의 갈등이나 논쟁이 발생했을 때 보이는 그 특유의 그런 그 기질과 태도와 그렇죠. 뭐 이런 건 빼지 달라진 건 않죠. 없어요. 과거에도 예, 예. 그랬어요. 아니 그분은 옛날에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을 그렇게 깠어요. 그랬다가 그 후로 또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심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워딩이. 지금 아니, 난 여기서 제일 웃기는 건 뭐냐면 586 정치인들 진짜 토 나온다고 꼴 보기 싫다고 자기 586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586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글도 쓰고 그 앞글에 보면 또 유심히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당신 나랑 그만하면 안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진정한 논객이자 토론자는 자기고 자기인데 586 정치인들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막 이게 막 머릿속에서 혼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1등 예. 하고 싶은가 봐. 그래갖고 저기 JTBC 썰전 다시 만들어지면 거기에 논객으로. 일단 경향신문의 논설 칼럼니스트로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의당이 뭐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다고 탈당을 왜 정의당을 탈당해요? 근데? 아니 그 정의당이 예를 들면은 사실 입장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입장 분명치 않다고 당이 잘못했다고 탈당을 한다면 그런 당원은 그 책임 있는 당원입니까? 그게? 아니 그리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을 놔두고 조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 탈당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뭐 입당도 탈당도 다 본인의 자유 의지고 네. 가급적 이제 당원이고 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뭐 어떤 이유로든지 탈당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당으로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 당원이 어떤 당원이든 간에. 근데 이제 본인의 어쨌든 주장, 의견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건 평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당이 그런 거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그럼 당을 못 해요. 당원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단 탈당했을 때도 있었고 과거에 뭐 정의당 들어와서도 있었어요. 과거에 뭐 메갈 사태 이랬을 때. 근데 이제 당이 그렇게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누구든 간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설사 그게 진중권이 아니고 유시민이라 하더라도 뭐 유시민 장관도 우리 당원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인이 내 입장과 달라서 계속 그렇게 당의 입장을 취하면 난 탈당할 거야. 그럼 탈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이 휘둘릴 수는 없어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최근에 그 금태섭 의원 기권표 던진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뭐 물론 뭐 정당 소속원이라도 본인의 이제 기본권과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는 거 그거 누가 존중 안 합니까? 다 존중하죠. 그러나 그거는 토론 과정에서 나 하는 것이지 강제 당론이 됐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 당원의 도리 아닙니까? 아니면 맞죠. 탈당하든가. 맞죠. 어? 네. 그리고 금태섭 지금 기권을 했어요. 난 이게 진짜 너무 열불이 나는 저 게. 정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예. 경우가 있어요. 민주당인데 내가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잖아. 그런데 어떤 법안 예를 들면 네. 학교 앞 뭐 몇 미터 안에는 호텔을 못 짓게 돼 있는데 원내대표단이 학교 앞 몇 미터 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법안을 이제 야당하고 또 합의를 해왔단 말이죠. 여당하고. 그럼 이건 민주당의 가치관에 반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에는 예. 저는 자기가 나는 민주당의 가치와 이런 야합 정치의 산물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그건 당의 가치와 다른 결정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 법안이잖아요. 국민 70%가 동의하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못 해왔던 이런 거를 당론을 안 따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당론 안 따르니까 조중동에서 띄워요. 제가 말하는 조중동이란 꼭 그 신문이 아니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리우. 예, 부류라는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했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금태섭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표결 전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표결 전날에 아무래도 이탈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내
검사 출신인 조응천 그리고 금태섭을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다. 사실입니까? 만났는데 이해찬 대표가 그때 설전이 있었어요. 조응천 의원은 이거는 공수처는 잘못됐다라는 이제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양반은 찬성표를 던졌어요. 기본적으로 당원으로서의 도리를 아는 거야 조응천은. 근데 금태섭은 그 자리에서 별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금태섭은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찬성표 던지겠구나. 당연히 당원으로서 당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했다가 기권표가 나온 거야. 이게 맞습니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에 계시면 안 돼요. 아니 민주당이랑 꿀은 잔뜩 빨면서 강제 당론을 그렇게 엎어버리고 말이야. 혼자만 그렇게 기권표 던지고. 근데 아니 지금 이게 뭐냐? 예. 한두 명 뭐 한 서너 명 그렇게 이렇게 이탈해도 상관없을 사안입니까 이게? 그렇죠. 형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내가 취재했어요. 형님 나름대로. 취재원이에요? 예. 아니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당일날 본회의장에서 네. 그 표결하기 전에 원내대표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와서 의원들이 저거 이탈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일날 원내대표에게 그 본회의장에서 갔던 것도 저는 순전히 언론을 의식한 행동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당원의 분노는 너무 정당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태섭 의원이 당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 맞죠? 예. 저도 뭐 자세한 거는 뭐 모르겠고 제가 뭐 알기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두 표 차이로 뭐 이 당의 의견이 좌절이 된다.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기권표가 아닌 이제 찬성표를 던질 텐데 사실 내 한 표에는 상관없이 결정은 이미 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내가 기권표를 던져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러면은 내 이게 소신껏 하겠다. 권고당론이라면 이런 그런 의견인가요? 권고당론이라면 그거 예.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건 강제당론이야. 강제당론이야. 그 당이 뭐하러 있어? 다 무소속으로 그냥. 아유 그런 거를 이제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네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친일했다면 어쩌고 그거 해괴한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완용 유엔 논리도 저는 궁금해서 나오고.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 사람이 5명만 돼도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당인으로서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되고 그건 정확히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보수 언론에도 환영받고 네네. 예, 그리고 마치 지금 그 안철수하고 같이 일을 해서 기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강제 당론이나 이런 거에서도 자유로운 나. 네네네. 그 헌법 기관으로서 아주 의연한 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조선일보 등에 악용당하고 민주당 흔들기에 활용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워낙 노련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속으로는 표를 안 내도. 그런 사람조차 품어안는 예,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더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예. 그건 또 공천 과정에서 또 요직에 네. 계시잖아요. 총선 공천 과정은 기획단은 아니고 먼저. 네, 공천 과정은 아닙니다. 총선 기획단의 총선 기획위원으로 처음에 발탁이 돼서 활동을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난 진짜로 진짜 너무 와닿지가 않아. 이러면은 당대표가 뭐하러 만납니까? 만난 이유가 뭐야? 만나주는 이유가 뭐야? 2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잘 조은천 부탁한다. 이건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뜻을 모으자. 이런 거였는데 대표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그냥 내일 그 투표 던지고 탈당계 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사나이죠. 사나이지. 예, 근데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근데 그 양반은 예.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반대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찬성표 던졌잖아. 저도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을 만난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밤 9시쯤 돼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응천 의원이. 그리고 제가 조응천 의원을 좋아해요. 또 남양주 같은 예, 같이 있고 자주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귀여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어두컴컴하지 않고 싫다고 앞에서 말해.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해서. 남자 스타일이시군요. 예. 화끈한 남자야? 스타일. 얼마나 예, 멋진 그래갖고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이 반대표를 던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밤 9시 한 몇 분에. 그랬더니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발 이러하고 저러하니 김용민 논리로 찬성표 던지셔야 된다. 그리고 찬성표를 안 던졌을 때
남양주 민주당엔 어떤 일이 벌어지며 당신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며 당신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를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는다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하고 얘기하는 그 10분 동안에도 5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제가 번뇌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갖고 제가 그걸로 끝낼 수가 없어서 지역에는 시도의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시도의원 중에 이제 그 책임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했더니 자기들도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조응천 의원은 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예, 지역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당인으로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과연 금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충심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진짜 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그거는 저 사람이니까요. 당내 네. 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논의 단계에서부터 밟아버리는 건 그건 정당이 아니지 파쇼지. 그러나 이미 뜻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길로 가기로 합의를 정해졌다면 이뤘으면, 네. 정당한 리더십에 의해서 판단됐다면 따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권표를 던진다는 거는 그거 반대예요. 그게. 이건 반대예요. 아니 찬성이 아니면 다 반대야. 그러니까 사실은. 찬성은 찬성, 반대는 반대, 기권은 소극적 반대. 예, 기권이 뭐 세모표에서 세모표 세기는 아니에요, 찬성이라는 반대예요, 거냐 반대. 아니야. 반대죠 그냥.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당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식한 것들,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진 것들. 야 그래 너희들은 그냥 뭐 공수처 지지해라. 난 도저히 동의 못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인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검찰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이 그래서 저는 왜 반대하는지 과거 발언한 것들을 쫙 봤는데 뭐 이 공수처 권력이 너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조직이 생기게 되면 그 조직은 최선을 다하게 돼 있으니 과잉이 된다는 거야. 수사가 과잉이 된다. 아니 지금 그럼 검찰은 과잉이 아닙니까? 견제하는 권력이 없으니 더 이 권력은 팽창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느 나라도 공수처가 없대요. 어느 나라도 공수처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팩트체크, JTBC를 비롯한 네, 여러 했어요. 언론들이 팩트체크 결과 공수처 비슷한 조직이 많이 있어요. 다만 공수처라는 그런 명칭이 같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공수처, 과거에는 이제 공비처 혹은 공수처, 고비처. 예,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로 한동안 또 이렇게 그 이름이 그 붙여진 적이 있었는데 그 공약이 2012년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이에요. 대선 공약 발표하는 날 안철수 대표가 뒤에 있었지. 예, 있었고 그 뒤에 예.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기 금태섭이 서 있었어.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는 공수처는 괜찮고 문재인 대통령 하는 공수처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람이 이렇게 잣대가 이중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진짜 그 우리 대선배들 앞에서 제가 이거 빤스 때문에. 네, 빤스 때문에 막 저희 마지막 충분히 얘기하는 거예요? 격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자제하도록 그 뒤로 하겠습니다. 그 뒤로 빤스에 대해서 새로운 취재들을 지금 엄청. 아유, 그죠. 거의 매일 한 건씩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책임지고 그 보냅니다. 목사 안수도 가짜일 수 있다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확정적으로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거의 99% 이거는 뭐 가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동네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예. 동네 이제 그 기독교 청년 앞에 오늘 회장 목사님 그 신임 새로 부임하시는데 끝나고 가서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네. 목사님들하고. 요즘 여쭤봤지 정광훈 저러는 거나 한기총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목사님들 반응이 한기총은 망했다. 망했어요? 끝났다. 정광훈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이제 다 맞습니다. 주요 교단 다 탈당하고 몇 개 남아 그들 부류만 남아 있고 전광훈이 설사 당을 만들어서 뭘 한다 한들 누가 거기에 뭐 아유, 구안해동 하겠지. 아니 뇌가 달리면은 그거 지지할 수가 없어요. 저번 근데 이제 그 총선 때, 목사님들 예. 중에 개혁적인 목사님들도 있지만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있는데 보수적인 목사님들조차도 예, 그렇게 용납이 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2.8인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독당. 2.6. 2.6인가요? 예. 근데 0.4%만 더 얻으면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독당에. 근데 이제 그때와 다르지. 그건 다른가요? 그때 정부가 밀어주던 것까지 포함해서의 힘이 지금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 정도는 보여져서. 아니다. 예.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놓아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혹시 그래서 어떻게 될까 빤스 싶어가지고. 목사를 예. 만약에 우리 저 평화나무에서 네. 제대로 지금 그 뒤를 캐서 빤스 목사의 학력 위조부터 시작해서 구속을 시키면 평화나무 후원회원이 한 2배로 늘지 않을까. 지금 이미 좀 늘지 그렇게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완전 뭐 저희는 네. 그걸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할 일을 하는 건데 김용민 우리 전도사 교주가 되는 거야? 교주가 2배 성도가 2배 늘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네. 한기총 대표회장이 그 전과가 없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빤스가 작년 9월에 네. 그 저기 선거법 위반으로 맞아. 그 대법원으로부터 그 저기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지만 징역형 받았거든요. 근데 1월 말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격이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전광훈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길자연이라고 길자연 목사. 그래서 만약 근데 길자연 목사가 오케이 하면은 출마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저희는 바로 자격이 안 된다. 이걸로 민사 소송을 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빤스가 이건 법을 초월해서 뭔가를 한다. 하지 마. 어? 아니 저기- 그러지 말고 네, 네.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네. 한기총에 가입해서 경선을 해. 아유, 아, 그거 김용민 어려워. 출마해서. 저기요. 근데 저 이상한 얘기 하나만 하고 네, 끝날 때 됐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안진걸 소장을 민사 건 거죠? 언론사하고. 그죠? 네. 그런 걸로 들었어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민사 건이? 형사 걸어야지. 아 그러네. 저는 이게 그렇게 이상해요. 그래서 민사를 걸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고발했다 그래서 안진걸 큰일 났다. 안진걸이 지금 아직 대법 안 끝난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다 풀렸는데 박서군, 안진걸 2명만 안 풀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보기에 극악한 이제 선동주의자인 거죠. 한마디로 좀 훌륭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안진걸을 고소한 것 같아. 그 시민단체 대표가 안진걸이죠. 계속 안진걸이 하고 있어요. 지금 10번째야. 네. 그래서 이거 또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해서 보니까 민사야. 그래서 제가 왜 민사일까? 예, 제가 형사를 한번 걸면 수사를 하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합니다. 그러면 고소의 원인부터 조사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되치기 당할까 봐. 되치기 당할까 근데 봐. 민사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허위 사실이면 위냐, 허위 아니냐. 사실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이 안 하죠.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입증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죠. 나경원한테 있는 거지. 나경원한테. 고소를 위한 고소를 한 고소인이 거네. 이제 고소인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경원으로서는 본인이 합당하게 자녀가 뭐 미국 가서 뭐 입학을 하고 이 과정들 자기 자료만 내고 이로써 허위인이 앉은 거를 골탕 먹여 주시오, 처벌해 주시오.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100%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예. 그 국회의원이 네.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돼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공익이기 돼요.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신 있으면 네. 형사하라고 형사로 가있지. 형사하세요, 형사. 형사하면 돼. 그런데 나 고소를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예, 뭐냐면 여론 공작한 거예요. 어디용, 지역구용. 지었고요. 저 우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러면은 홍보요. 당당하니까 고소했겠지. 그런데 민사를 하는 거지, 민사. 민사로 자, 그거 동작구 중요하네. 주민 여러분, 난 전혀 민사. 몰랐습니다. 그래요. 민사였군요. 네. 민사. 민사면은 효력 없지. 없고 형사는 잘못하면 되치기 당하면서 무고로 당해요. 그렇지. 네. 형사가 하면 조사를 이제 그 사건에 대해 들어가는 그런데 거잖아요. 조사가 지금 들어가죠. 안진걸 형이 그 형사 고발을 했는데 수사에 들어가면은 결국 규명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해요. 나 참 기가 막히네 진짜. 게다가 추미애 대표, 제가 또 웃기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선거 개입 운운한 거는 그거는 그 윤석열 총장도 인정을 안 하는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어요. 뭘로 고발했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고. 네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추미애 장관은 당시에 당 대표세요. 당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하는 건 개입이 아니라 지휘하신 거예요. 대표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거라고. 네, 원래 할 일이 예, 뿐만 아니라 송철호 시장을 만나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만나건 그거는 대표의 정당한 직무입니다. 이게 무슨 고발거리냐고. 뭐 장관의 인사도 고발거리인데.
근데 이게 선거법을 공안에서 다뤄야 되는데 공안이 가서 해야 되는데 특수가 가서 하니까 언론에다 흘리고 압수수색하고 아무나 잡아다 피의자 소환해서 하는 과정에만 익숙해 있어서 네, 내용은 공안건을 몰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이게 상상 이상을 또 몰라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잘. 이게 이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운영 원리를 전혀 공안으로 좀 모른다는 알지만 거죠. 특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모든 게 다 음모로 보이는 거지. 아니 당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아니 다 만나고 멱살을 잡고 다니는 게 당대표가 하는 일인데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당대표가 조홍천 금태섭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 같다는데 그럼 그것도 이런 식으로 치면 회유지, 다- 회유. 예, 회유 회유 뭐 협박. 국회의원에 대한 되는 회유, 건데, 예. 헌법기관에 대한. 헌법기관에 대한 아우, 어떤 정말. 회유 아닙니까? 아니, 네.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이 가서 야 안 되겠다. 골키퍼는 골키퍼가 가서 가르치고 수비는 수비가 가서 가르쳐라라고 했던 게 지난번 인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검찰 내부의 동향을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이 아, 요즘 장현준 기자님 얘기 많이 하시네요. 예. 한땡땡 검사장이 오늘 그랬답니다. 나는 변함없다.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한땡땡이었고 지금도 한땡땡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땡땡 기러기도 그랬다고 하는데 유모 기자를 유희모. 말하는 것 유희모. 같습니다. 한번 전 모르겠습니다. 유땡땡이라고 돼 있으니까 유땡땡도 나는 그대로다. 사법농단 취재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장용진 사회부장이 얘들 이런 사이였어? 친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검찰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보고 다들 충격을 받고 경악을 하고 아니랍니다. 비웃었대요. 그래, 갈게. 뭐, 예, 약간 이런. 뭐 예상보다는 뭐 좀 덜한데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저한테 전해준 분 얘기 이 사람 앞에서 그냥 괜히 저기 뭐야 센 척하는. 센 척하는 그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예. 뭐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타이슨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누구나 계획이 있다. 처 맞기 전까지.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뭐 예, 그런 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제 인사로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앞으로 추가 인사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조직 직제 개편 아니 들어갑니다. 고검장 몇 자리 비워놨다면서요. 네. 그래요. 까불면 거기로 보낸다. 뭐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야, 우리 그리고 저 서울중앙지검 직제 개편한다니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감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찰. 감찰. 예, 이제는 확실하게 문민 통제가 되는 검찰이 되길 어머, 바랍니다. 이 순간 그래서 끝나려니까 나는 이만이 사실 됐어. 나는 이번 어떡합니까? 인사에 예. 그 뭐 한동훈 등등 저 좌천성, 문책성 인사하고 뭐 간 것도 간 거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 네. 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네. 저는 그래서 야 저거가 되면은 네. 저거는 진짜 파격이겠고 굉장히 새로운 실험이다.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검찰국이라는 데가 검사에 대한 인사행정 예산권을 네. 행사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 법무부 검찰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법무부를 검찰의 식민지로 만드는 일종의 총독부 역할을 하는 데가 법무부 검찰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쳐내지 않으면 계속 이 그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가 과거에 그 말하자면 이제 전도된 네. 이런 관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이제 법무부 문민화라는 차원에서 한번 파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번에 거기까지 못 갔어. 네. 뭐 그게- 유아무개 그 변호사를 한번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이게 절차가 너무 급박하게 돼가지고 못했다는 얘기를 내가 오늘 그 후속 기사를 봤는데 네. 이번이 아니면 추후에라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법무검찰 개혁의 아주 상징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요 부분과 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때. 네네네. 네. 우리 추미애 장관과 또 언론이 그랬군요. 이간 보도 썼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확 밀 거냐, 아니면 조금 속도 조절할 거냐를 좀 두고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했다. 그거를 했으면은 내가 이번 인사에 박수를 쳤을 것 같아. 그거 안 했어도 거기까지 이거는- 안 가서 박수를 안 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높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너무 높이 나중에 그거 할 때 올라가다가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예. 이제 이카루스 돼 이카루스. 근데 지금 우리가 저- 2만이 됐는데 다시 1.9로 떨어졌으니까 끝낼까요? 아니, 오늘도, 충분히 예. 많이 높았고 오늘 고생 역대 많으셨고요. 최고 기록 아닌가 싶은데. 예, 예. 자, 오늘 누구 광고의 힘이. 2만
역대 최고 기록. 역대 최고 아, 기록이죠. 다시 예. 이만 대고 끝냅니다. 예. 통 틀어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 맞죠? 네네. 예. 오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고생 여러분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수고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